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뉴가바 12월 1주차에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먼저 뉴캐슬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첼시 소속의 미하일로 무드리크입니다. 이 선수는 주로 왼쪽 윙에서 뛰는 오른발잡이 윙어입니다. 작년 겨울 샤흐타르에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이적했지만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컵 경기 위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이 선수의 임대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비 반스가 출전에 불만을 드러내고 겨울 이적 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반스가 겨울에 팀을 떠나게 된다면 왼쪽 윙 후보 자리의 공백을 이 선수로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적 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실력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뭔가 작심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AC 밀란 소속의 피카요 토모리입니다. 이 선수는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잡이 센터백입니다. 현재 26살 전성기의 나이로 AC 밀란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한 넓은 커버 범위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언급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빌드업 능력과 판단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의 파비안 셰어와 장단점이 바뀐 선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 우리 팀 수비진의 느린 속력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 점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이 선수의 단점이 또 다른 답답함을 줄지도 모르겠네요. 세 번째로 리그앙의 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압두코디르 후사노프입니다. 이 선수는 186cm의 오른발잡이 센터백입니다. 현재 20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5대 리그에서 부동의 주전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별명은 우즈벡 김민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양인 센터백이라서가 아니라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하면 떠오르는 강인한 신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수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레이가 약간 거칠다는 평가도 따라 붙습니다. 현재 이 선수는 많은 빅클럽들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2,500만 유로 정도의 가격표가 붙어있다고 하는데 여러 빅클럽들이 경쟁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우리 팀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영입한다면 아시아 쪽 마케팅과 관련해서 경기 외적으로도 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에반 퍼거슨입니다. 이 선수는 아일랜드 국적의 20살 어린 중앙 공격수입니다. 188cm라는 준수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잔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입니다. 지난 여름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9경기에 출전했지만 출전 시간을 보면 겨우 126분으로 경기당 14분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촉망받던 선수였는데 팀에서 제외되고 임대 이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라이튼은 현재 이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도 리그 5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촉망받았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임대로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다른 팀과 링크가 나고 있는 우리 팀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바르셀로나와 링크가 나고 있는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전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루머들을 직접 나서서 일축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삭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른 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최근 이삭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레반도프스키가 엄청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나이 때문에 대체자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라리가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매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삭은 팀이 최소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판매하더라도 제대로 된 값을 받고 이삭에 준하는 대체자를 영입할 수 있을 때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팀에서도 1억 2천만 파운드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기조를 지키고 되도록이면 재계약을 통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맨시티와 링크가 나고 있는 브루누 기마랑이스입니다. 펩이 브루누를 노린다는 얘기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현재 로드리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누는 이번 시즌부터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에디 하우가 토날리와 브루누를 공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입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울버햄튼과 링크가 나고 있는 자말 라셀스입니다. 이 선수는 우리 팀에서 10년 가까이 활약하고 주장으로서도 오랜 기간 리더십을 보여준 레전드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상당한 이후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약은 내년 여름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구단이 이번 겨울에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부상 등으로 인해 전문 센터백이 부족한 상황이고 마리오 르미나 선수가 센터백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센터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아마 구단은 라셀스는 판매하고 파비안 셰어의 재계약과 함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혹시 팀을 떠나게 된다면 레전드 선수인 만큼 좋은 그림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에린통과 파비안 셰어가 어느새 우리 팀에서 200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우리 팀의 핵심 선수들입니다. 조엘린통은 지난 여름 재계약을 했고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팀에서 뛰는 모습을 더 오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파비안 셰어는 내년 여름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간간히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기는 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2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활약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베테랑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단 내에서 선정하는 11월 이달의 선수로 알렉산더 이삭이 뽑혔습니다. 그는 11월에 4경기에 출전해 2골 1어시를 기록했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폼을 되찾으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중거리 골로 12월에도 그 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이달의 선수뿐만 아니라 시즌 베스트에도 이름을 올리기를 기원합니다. FA컵 3라운드 대진이 추첨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우리 팀의 상대는 사부리그인 리그2 소속의 브롬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5년 1월 12일 오전 12시에 뉴캐슬 홈에서 경기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사부리그 소속이라는 점과 우리의 홈 경기라는 점을 미루어 생각했을 때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경기들은 보통 로테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루이스 마일이나 윌리엄 오솔라 같은 우리 팀의 어린 선수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뉴캐슬 구단주인 PIF가 새롭게 주식 일주를 발행해서 구단에 3,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올해 3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3,700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만 합쳐서 총 7,200만 파운드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우디가 외국 투자 비율을 줄인다고 했을 때 뉴캐슬에 대한 지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 구단주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좋은 축구를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팀의 CEO였던 데런 일스가 혈액암을 진단받고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돕겠다고 말하며 팀을 위한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CEO의 후보로 구체적인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스날의 CEO였던 비나이 벤카테샴입니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로 축구 쪽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스날에서 스폰서를 비롯한 상업적인 부분에서 일하다가 CEO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그는 축구 쪽으로 뛰어나다기보다는 상업적인 부분에 뛰어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스날에서 일했던 기간 동안 이뤄낸 계약은 하나로 총 3조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그의 경력을 봤을 때 우리 팀에 부임한다면 상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그는 관리회계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PSR과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별다른 특이점이나 부정적인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번외로 아스날과 뉴캐슬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나이는 이미 아스날에서 사임한 상태지만 그 점이 그와의 계약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뉴캐슬이 아디다스와 계약한 이후로 레트로 저지부터 다양한 의류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신발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모델인 아디다스 가젤에 뉴캐슬과 관련된 요소들이 더해진 디자인입니다. 뉴캐슬을 대표하는 색상이 검은색과 흰색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금색으로 NUFC가 적혀있고 뒤꿈치에 레트로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겉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깔창에도 뉴캐슬 로고가 있습니다. 뉴캐슬 공홈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오후 6시에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출시 여부나 일정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출시하기를 바라지만 레트로 트랙탑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